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미 사업자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는 용인 경전철이 이번에는 주민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탑승객이 늘지 않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용인 경전철 상황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웰빙 식품인 감자 그리고 토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립공원에 대하여로 꾸며집니다. 국립공원의 올해 단풍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 개편 첫 주 10월 1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4월 개통된 용인 경전철 탑승객이 늘지 않아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데다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주민소송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간단히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렇군요. 예. 주민들이 직접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라면 이게 민사소송이 될 수 있는데 예? 저희들은 용인시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주민소송이 2006년에 이게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아직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주민들이 어쨌든 실제 용역 계약이나 경전철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현행법상 어떤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 대상이 용인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네네, 건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용인시장이고요. 예. 그 시장한테 저희들이 배상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이제 42명인데요. 예. 그래서 전현직 시장이 3명이고 공무원이 6명이고 그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예. 수혜측을 한데 거기하고 연구원 3명, 그다음에 시의원 18명,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12명 해서 전체 42명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현직 시장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라는 게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런 예.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 피고가 이제 용인시장인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 자격인 것이고 배상 네. 청구를 하라고 하는 건 개인 자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용인 경전철은 구조적인 토착 비리의 부산물이라는 보도 내용도 있던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라는 건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공무원들도 시장이나 아니면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양심이나 판단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이나 시의원은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그에 네.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이 법적인 책임이나 이 사후적인 책임도 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다양한데 소송의 네네. 목적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네. 이번 소송의 사실 주된 목적은 물론 돈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예.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는 선례를 남기자 예. 이런 게 주된 취지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번 소송이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현재 주민소송이 2006년에 도입됐지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시민단체들이 요건을 보다 완화시킨 국민소송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소송이 이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인경전철은 사실 건설 전부터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 경전철 건설이 결정된 이후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인이 사실 시가 된 게 1996년입니다. 예. 근데 이 경전철이 추진된 거는 그보다 1년 전인 9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그 이정문 전 시장 이제 구속돼 있는데 현재 예. 그분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예. 그분이 이제 200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2002년 9월에 선정됐고요. 계약도 2004년 7월에 했고요. 착공도 2005년 12월에 해서 어쨌든 그 이정문 전 임기가 이제 2006년 6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이제 착공까지 이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장한테는 이제 공사가 거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현 김학규 시장이 이제 2010년 7월에 임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법적 분쟁이 시작돼서 지금처럼 좀 어려운 문제에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2010년 7월 임기 바로 시작할 때 이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네. 뭐 준공을 내주냐 안 주냐 하면서 이제 서로 소송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4월에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예. 말씀드리면. 그 무엇보다도 예측 수요를 잘못해가지고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월 26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100일간 운행한 기록을 보니 하루 평균 탑승객이 한 9,000명 정도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에 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5월 달에는 한 30만 9천 명이었고요. 6월에는 한 25만 8천 명이었고요. 네. 7월에는 25만 1천 명으로 이 매달 탑승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8월, 9월, 10월에는 이 탑승 인원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그 2004년에 실시 예약할 때에 예측했던 인원 17만 1,000명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네. 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이걸로 통해서 이 수요 예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용인 경전철의 대주주죠. 캐나다 네네, 봄바르디에사 소송전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상황이 좀. 요게 예.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 이 국제중재라는 것이 뭐 판사가 아니라 민간인 3명이 중재가 되고 양쪽에서 1명씩 선임해서 위원장을 지정한 방식인데 예. 한 번 판정이 나면 뭐 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2심, 3심이 없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 한미 FTA 때 그 ISD 제도가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봄바디사라는 게 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철도 차량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리고 항공기 제조에서는 세계 3위를 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이 국제상공회의소에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용인시가 그거를 당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재로 가서 1차, 2차 판정까지 받았는데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물어준 돈이 8,500억을 물어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패소했으니까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한 80억 정도 물어줬고요. 예. 그 다음에 그동안 멈춰서 했기 때문에 뭐 재가동에 필요한 350원 또 물어줬습니다. 네. 그 현재 적자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5천억 정도고요. 네. 앞으로 30년간 들어갈 돈이 한 2,6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서 30년간 한 3조 1천억, 매년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하루 9,00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으면 운영 수입이 연간 한 42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결국 한 950억 정도는 이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는 이제 건설비하고 이 현재 상태 운행만 감안한 것이고 뭐 시설 유지라든지 차량 부품, 뭐 시스템 교체 유지 비용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런 까지 감안하면 뭐 1,000억 이상씩 계속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적자가 계속되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게 뭐 소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난 9월 5일에 이제 강남대학교와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뭐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거나 아니면 뭐 에버랜드 등에 매각하자 예. 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예. 일단 뭐 철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좀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30년간 매년 1,000억씩 지급하는 게 뭐 좋은지 아니면 철거하는 건 좋은지는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한테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 용인시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용인시장에게 그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소송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기면 용인시가 그 사람들한테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인시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으면 돈이 이제 주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용인시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시 재정에는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적자 운행입니다만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경전철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처럼 굉장히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일단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30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일단 좀 포기하고 승객이 뭐 모이면 출발하는 식으로 좀 축소 운행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주민들이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예. 용인시는 사실 지금까지 그 밀실 행정을 펼치다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철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운행하는 거 좋은지는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2, 3년 후에 이걸 계속 운행하다 보면 철거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의 현근택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지난 주말인 11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영등포구 선유도 공원에서 거리예술 장터가 열렸습니다. 네, 보통 야외에서 열리는 장터 하면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행사 선유도 거리예술 장터에서는 예술 작품, 다시 말해 공연들을 판매했습니다. 네.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판매자가 되고 또 축제 기획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구매자가 되는 그런 아트마켓인 거죠. 네. 이 거리예술이라는 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수택 한국거리예술센터 대표의 설명으로 들어봤습니다. 선유도 거리예술 장터는 말 그대로 거리예술을 파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리예술이라는 장르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예술을 소개하려고 이 장터를 마련한 거죠. 거리예술은 이제 문자 그대로 거리에서 하는 예술이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술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선진국도 5%가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적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로부터 소외되어 살고 있다. 이들에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그들이 극장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이 있는 대로 나가자.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거죠, 많은 공연 예술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장을 찾지 않는 그런 국민들에게 예술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극장 밖을 뛰쳐나왔던 거죠. 거리에서 공연 예술을 시도하다 보니까 극장과는 또 전혀 다른 그 메커니즘이 요구돼요. 테크닉이라든지 형식과 주제, 내용과 형식 모두 전혀 새로운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거리 예술이라는 양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리에서도 예술을 시도하고 그 예술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거리예술은 영어로 버스킹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광장이나 공원, 도로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마추어 공연자가 하는 공연입니다. 네. 특히 유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오리악 축제, 스페인에는 피라 따레가라는 거리예술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공연 관계자들끼리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이런 자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번 행사로 축제 관계자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거리에서 하는 공연은 어떨지 궁금한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거리 공연은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관객이 같이 공연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무지막지 서커스라는 이동형 공연이 있었는데요. 사람 몸통만한 대형 타이어 위에 배우들이 올라가서 걷고 또 떨어지고 하는 아주 박력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바퀴들이 맹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을 진행한 극단 몸골과 인형극 재주 있는 처녀를 상영한 임선영 씨의 인터뷰 그리고 현장 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그맣게 쇼케이스처럼 조금 짧게 한 공연인데 도로 같은데 좀 넓은 공간에서 도로를 막고 그리고 큰 바퀴랑 이제 화약 그리고 포크레인 중장비 같은 거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려니까 원했던 어떤 느낌의 공연이 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저희 극단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 극단이 어떤 극단인지 소개해드리고 좋은 기회가 되면은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서로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작품 많이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서로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 극단을 알리는 거 뭐. 저는 극단 사다리 현재 배우고요. 그 제주 있는 처녀라는 원래 그림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를 보고 만든 그러니까 판자 인형극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의 특성상 방문 공연이나 뭐 이렇게 축제 같은 데서 야외에서 큰 무대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락부락 힘센 종각은 우직근 뚝딱뚝딱 쓱싹쓱싹 우직근 뚝딱뚝딱 쓱싹 쓱싹 기와집 한 채를 뚝딱 지어낸 것이었다. 야, 정말 대단해. 네, 거리 예술이다 보니까 일반 무대 공연들이 보여주는 것을 100% 보여주기는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행사가 선유도에서 열렸는데 큰 길가에서 원래 하는 퍼레이드형 공연의 경우에는 그만한 공간이 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간적 제약 없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행사로 극단을 알리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거리 예술이 활성화되면 굳이 극장을 찾지 않는 시민들도 예술을 자주 접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거리 예술을 문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문화 민주주의는 무슨 뜻인가요? 네, 여기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을 한국거리예술센터 임수택 대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제 달성이 돼 있다고 보죠, 거의. 경제 민주주의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아직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 문화도 혹은 예술도 아주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 문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게 그 문화 민주주의입니다.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거리 예술을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하느냐? 저희가 타켓으로 삼는 대상은 각 축제 감독들입니다. 각 축제 담당자들. 거리 예술들을 보고서 사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리 예술 장터입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이제 뭐 한 1000여 개 되는데 너무 대중문화화 돼 있어요. 가수들을 부르고 뭐 그렇지 않아도 대중문화가 우리 일상을 다 정복하고 있는데 축제마저 또 대중문화 일색이니까 그런 걸 탈색해서 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이 된 게 거리 예술이거든요. 각 축제에서 이러한 거리 예술들을 소개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편성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축제에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이번 행사 대상이 행사 담당자 또는 축제 담당자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공원 산책하던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럼 이선 예술작품 구매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 축제 기획자들이 보통 공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요, 공연을 보러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또 예술가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물색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자리에서 살아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작품을 찾은 분도 계셨고요. 다른 공연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리 예술 흐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구매자의 입장으로 참석한 축제 기획자, 정책 담당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제가 업무 담당이 이런 축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배우려고 왔죠. 물론 공연도 보고 이게 우리 축제에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찾고 또 이런 축제 관계자, 기획자들을 좀 만나서 지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내년에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방금 이거 했던 공연도 괜찮았던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과 많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도깨비 공연이나 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하려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많이 교류도 하고 네트워킹을 쌓다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많아져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거리 예술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감자 그리고 토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자와 토란은 영양소는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놀러가기 딱 좋은 국립공원,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무엇인지 또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비가 내린 뒤에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전주와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추워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10도, 목요일에는 올가을 최저인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가구가 2년 연속 10,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사상 최대인 11,2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장충동 동국대학교 주차장에서 55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로 돌진해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가드레일로 돌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의 수질 예보제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때문에 4대강에 녹조가 끼었는데도 경보가 제때 발령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자와 토라는 요즘 많이 나는 식품이죠. 한때는 둘 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구황 작물의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이제 감자와 토라는 웰빙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작물 감자와 토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감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8세기 유럽에서는 감자가 악마의 식품으로 불렸다고요? 예, 악마란 말이 좀 섬뜩하죠. 예. 근데 그거는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자에는 이제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그 유엔은 2008년에 세계 감자의 해로 정했고 쌀이라든가 밀 같은 주식 대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쌀, 밀, 옥수수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자 하면 보통 강원도 감자가 제일 유명하죠? 예, 강원도처럼 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제철은 여름입니다. 예. 그 7, 8월경에 나오는 핵감자를 보통 하지감자라고 하는데 그 껍질이 얇고 살이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냥 쪄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네. 겨울에도 이제 감자를 물론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자의 저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자에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습니까? 예, 가장 주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인데요. 예. 그 탄수화물의 또 대부분은 전분, 즉 녹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펙틴 같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감자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이렇게 치는 것은 바로 이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예. 탄수화물 외에 영양소도 있겠죠? 예, 그 외에 영양소로 중요한 거는 비타민 C와 칼륨인데요. 비타민 C는 이제 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감자의 비타민 C 함량이 사과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감자를 땅 속의 사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감자의 비타민 C는 열을 받아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전분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만약에 넥 같은 걸로 감자를 잘 싸서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요리를 하게 되면 감자의 비타민 C는 96% 이상 보존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비타민 C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나 담배 많이 피는 분들한테 권할 만한 식품이겠어요? 예, 그 비타민 C 때문에 그런데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칼륨도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예. 칼륨은 이제 고혈압의 주범인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시켜서 그 혈압 조절을 돕는 그런 미네랄인데요. 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감자는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감자의 열량이 고구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거, 예를 들면 프렌치 프라이라든가 감자칩 이런 거는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겠죠. 예. 당뇨 환자한테는 유익하지 않겠죠?
예, 그 당뇨병 환자와 혈당이 높은 사람과 감자는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감자를 먹게 되면 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금세 전환돼서 예. 금방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예. 문제인데요. 특히 으깬 감자의 경우는 통째로 굽거나 튀긴 감자보다 훨씬 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당뇨병 환자라면 간식거리로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감자는 여름 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보관을 해야 오래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흙이 묻은 채로 통풍이 잘 되고 어두운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감자 포대에 사과를 한두 개 정도 넣어두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는 그 식물의 노화 방지 성분인 에틸렌이 그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자 포대에 햇볕이 들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볕을 받게 되면 싹이 트거나 표면이 좀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자 못지않게 토란의 경우에도 당질이 많이 들어있죠? 예,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 당질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예. 보통 이제 감자는 아까 그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예. 여기는 전분 외에 토란에는 다당류인 갈락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갈락탄 그러면 잘 모르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예. 토란의 껍질을 벗기게 되면 나오는 끈끈한 물질이 있죠. 예. 이게 바로 갈락탄입니다. 그렇군요. 이 갈락탄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흔히 감자를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갈락탄 또 토란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런 식이섬유 효과를 기대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락탄이 약으로도 쓰일 정도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좋습니까? 예, 어깨 결림이라든가 타박상 또 류머티스 환자 등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강판에 간 토란을 밀가루라든가 식초와 함께 잘 익힌 다음에 아픈 부위에 바르면 효과적입니다. 예. 다만 이 갈락탄이 좀 피부에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당질 외에 토란의 영양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토란에도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건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 감자와 토란 중에서 어느 쪽이 좀 열량이 높을까요? 예, 열량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고구마보다는 확실히 둘 다 열량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감자라든가 토란 둘 다 즐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자와 토란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아린맛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감자의 아린맛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입니다. 예. 근데 토란의 아린맛 성분은 수산칼슘이 주로 아린맛 성분인데 예. 이 수산칼슘 우리가 이제 칼슘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유용한 칼슘 공급원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이게 체내에 쌓이게 되면 신장 결석이라든가 담석증을 유발하는 요주익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모양도 침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고무 장갑을 끼지 않고 토란 껍질을 벗기면 손이 좀 따갑거나 가렵게 되는데 바로 이 수산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토란의 아린맛 성분은 수용성, 중물에 높기 때문에 예. 쌀 뜬물이라든가 소금물 또는 생강즙 같은 데 담가 놓거나 약간 삶으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34회 서울무용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서울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부터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 배출을 목표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춤 경연대회인데요. 올해는 김혜림 춤미르 댄스 시어터, 이홍재 무용단, 지구 댄스 시어터, 김윤수 무용단 등 모두 8개 단체가 경합을 벌입니다. 또 차기 무용제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자유참가 단체 부문에도 6개 팀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무용협회에서 지정한 명장무 5개 작품과 제32회 서울무용제 대상단체인 이혜경엔 이지은 무용단, 제21회 전국무용제 대상단체인 광주 현대무용단의 초청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들산들 춤추는 코스모스처럼 아름다운 무용의 향연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단풍의 계절 가을입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가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단풍이 아름다운 국립공원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홍보실의 한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혁입니다. 네,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예.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요즘 매우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단풍 직신 탐방객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무척 예. 바쁜 시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 한때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죠? 예. 아마 24호 태풍 다나스죠. 예. 저희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했었고요. 예. 태풍이 근접하면서 약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 자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산악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예. 예, 저희 국립공원에는 그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그 전면 통제가 되니까요. 예. 가지고 있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최신 정보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국립공원들이 단풍이 잘 물들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단풍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 있고요. 지금 예.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중부지방이 이번 주가 예. 절정이고 예. 남부지방은 언제가 절정인지는 예, 남부지방은 이달 말? 예, 이달 말에서 그리고 예. 이제 더 밑에는 이제 11월 초까지. 그렇군요. 예, 단풍이 어떤 때는 참 예쁘게 물이 드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 구경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보통 단풍은요. 짧은 기간의 급격한 온도 차이보다는 심한 일교차가 일정 기간 유지될 때 더 아름답습니다. 예. 예, 앞으로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기대되는데요. 네. 또 단풍을 즐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거시적 관점은 산의 능선이나 정상에 올라서서 산 전체를 보면서 단풍과 그리고 지형 그리고 기한괴석 등이 오묘한 조화를 즐기시는 방법이고요. 네. 또 미시적 관점은 단풍이 유난히 곱게 든 나무를 감상하는 건데요. 이 미시적 관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햇빛이 단풍잎을 투과하거나 또 상호 반사되면서 빛이 산란되면 굉장히 고운 단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내장산 국립공원의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대형 단풍나무가 많아서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만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장산 단풍 말씀하셨는데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세요. 네. 그럼 내장산 다음으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설악산. 그 다음은 오대산 이렇게 나갑니다. 네, 오대산도 좋고요.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고 있는데 국립공원 이용객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것 같은데 국립공원을 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즘 자연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국립공원의 탐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탐방객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평소 산행을 안 하시던 분들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야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야외 활동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장소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물들을 챙기는 건데요. 또 무엇을 챙기고 또 어떻게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 한 가지만 고려하시면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예, 뭐냐면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보다 가을철 사고가 많은 것은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산행이나 나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발입니다. 보통 요즘 등산에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접목되면서 운동화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야외에 나가게 되면 비포장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또 경사도 심하고 돌과 습기가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낙엽도 그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미끄러고 위험합니다. 또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등산화,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발을 선택하실 때만큼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운동화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운동화는 이제 그 요철을 그대로 이렇게 신발이 휘어지기 때문에 발의 피로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요즘 그 가까운 서울 근교산 보면은 구두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급하게 오시느라고 이제 신발 준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도로 올리지 말고요. 예, 입구 근처에서 쉬셨다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옷이 되겠는데요. 뭐 가을철 밤낮 기온차가 심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립공원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안전한 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바람에 쏘일 경우하고 평소 마른 옷을 입고 바람을 쏘일 때를 비교해 보면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무려 240배의 체온 소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활동하신다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뭐 시원하다는 느낌 받으시겠지만 만약 식사를 한다거나 일항을 기다린다거나 해가지고 오래 멈춰서 쉰다거나 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땀에 젖은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능성 옷인데요.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굳이 꼭 기능성 옷이 아니더라도요. 뭐 레이어링 시스템, 그러니까 땀이 나기 전에 옷을 벗고 또 체온을 빼앗기기 전에 옷을 입는 방법인데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아주 상쾌한 또 단풍놀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방도 중요합니까? 예, 가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방에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들고 다닌다거나 또 옆에 방 끼워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러면 가방이 흔들리면서 또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배낭 크기보다는 조금 큰 거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그 등산화 그리고 옷, 가방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국립공원으로 떠나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준비되면 이제 식량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행법입니다. 야외로 나가게 하게 되면 이제 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돌을 밟으면서 이제 총총걸음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돌을 피해서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도록 걷고 또 내딛는 발에 힘이 줄 때는 쭉 펴서 걸으셔야 되는데 보통 걸음을 걸을 때 특히 이제 계단인데요. 같은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해서 쭉 펴지지 못하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른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레스트 스텝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행을 6시간 한다고 하면 한쪽 다리가 3시간 또 다른 쪽 다리가 3시간을 버틴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 다리가 3시간을 쉬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실제로 3시간 쉬었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을 잘 활용하는 보행법인데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레스트 스텝을 활용하시면 보다 상쾌한 단풍놀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무릎을 쫙쫙 펴가면서 올라가야 되나요? 딱 짚고 구부러지면 쭉 펴고 다음 다리 올라올 때 또 다시 쭉 펴고 또 중요한 거는요. 발바닥 전체로 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국립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또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국립공원은 보존과 이용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국립공원을 이용하실 때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새길이나 불법 산행은 야생동식물의 어떤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쓰레기 대가져가기 그리고 도토리, 밤 등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야생동물들의 먹입니다. 주워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계절입니다. 산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고요. 또 라이터나 버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휴대만 해도 불법이니까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또 국립공원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야생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야호나 메어리 또한 야생동물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소리인데요. 어떤 산란기에 있거나 또 천적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또 서식지를 떠나게 만듭니다. 뭐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데 새가 알을 낳고 품지 않고 다른 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호나 메아리가 없는 산으로 이동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치사나 야영은 뭐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에는 그 입산 시간 지정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 시행하는 건 바로 그 제도인데요. 예, 오래전부터 국립공원 대피소는 예약제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인의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작정 야간 산행을 감행하고 대피소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최근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서 수용 인원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예, 무작정 뭐 예약 없이 밀고 들어오는 탐방객들 때문에 뭐 예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착한 탐방객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야간 산행을 무리하게 되고 또 결국 무리한 산행은 산악사고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드는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니까요. 우리 대피소를 이용하신다거나 또 국립공원을 탐방하실 때는 반드시 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계획이라면은 예약을 해야 된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의 한혁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중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